맞아요? 아니요? 그쵸 그쵸. 수능이 어려웠대요. 찾아보니까. 아유 그 뭐 향후 5년 지나면 그냥 뭐 다 뭐 세상이 워낙 변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직장들이 있잖아요. 다 없어질 것 같아 진짜. AI가 등장해서 챗 GPT로 뭐 이제 가끔은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긴다. 뭐 산업혁명 때 봐라 하는데 이 생기기 전에 다 없어져서 망하지 않을까. 그 제가 그 챗 GPT를 유료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어플 같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올려놔 볼게요. 거기다가 제가 쓴 책을 거기다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질문하잖아. 그럼 경작이 뭐야?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뭐 다양한 얘기를 갖다가 답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 책에 있는 용어와 내용들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먼저 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할 때 제가 약간 댓글 다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정확도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고 그냥 뭐 통계나 이런 거 무슨 뭐 미시경제 같은 것도 뒤에 뭐 그 원서나 교수님들 연수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사진 캡처해서 탁 올려서 풀어봐 했더니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책 연수 문제도 가끔 제가 첫날 뭐 바드랑 올린 것처럼 답변하는데 그냥 옛날보다 더 많이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작년 11월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챗 GPT가 알파고를 뭐 100대 빵으로 이겼다며 바둑에서. 그래서 알파고는 으악하고 날아갔어요. 저 세상으로 사라졌는데 근데도 그때 미국 변호사 시험 보면 한 C 마이너 정도, 한 30점 이 정도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요 점수가 A 마이너스 A 정도 학점이니까 괜찮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휙 집어넣으면 잘 풀고 급기야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뭐 회계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공무원 문제, 경작 문제 몇 개 사진 찍어서 올려서 답이 뭐야 해서 했더니 맞추던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뭐 해설 같은 거 달 때 챗 GPT로 해서 달고 수정할까 지금 막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거기다가 무슨 뭐 AI 등장하고 뭐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다 뭐 싹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무튼 아이고 174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답은 이제 챗 GPT가 잘 하더라도 늘 계속 아직까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질문이 중요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잘 해야지 걔가 답변을 잘 하거든. 이 그림까지 그려주는 것도 걔가 잘 그려주는데 뭔가 조건을 막 달아야 돼. 비가 오는 날, 뭐 수능 보는 학생이, 뭐 시험을 망친 학생과 잘 본 학생이 같이 상반된 분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상상의 스토리를 잘 구체적으로 써주면 걔가 좀 더 정교하게 잘 답변을 해주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야 그냥 수능 보는 날 그림 그려줘 이러면 얘도 막 저항을 하고 반응을 해요. 뭐 어쩌란 말이야 하고 하더니 그냥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원론 같은 거 그럼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밑에 기본으로 깔려 있긴 해야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원론, 뭐 심리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은 뭐 알려주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자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생산과 비용 이런 걸 봤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지금 주인공이 뭐야? 기업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기업의 선택. 이러한 생산과 비용, 이러한 흐름을 왜 봅니까? 라고 하면요. 기업이 이런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오케이? 뭐 돈만 많이 버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모든 목적이라 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생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요게 그냥 대체할 만한 가설이 뭐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게 아직 우리가 만들지 못했으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그걸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 얼마나 생산해야 돼?
생산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생산할 때 기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해주는 생산량을 우리는 최적 생산량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최적 생산량 요걸 하려면 당연히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윤 극대화랑 또 같이 연결이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차차 계속 볼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다시 예상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 판매의 예상 수입과 그리고 생산 비용에 관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 생산 비용은 알 수 있어요. 노동과 자본의 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 몇 명의 노동자와 몇 명의 자본을 투입하는가 그건 알 수 있는데 앞에 예상 수입 왜 수입에는 예상을 붙였을까요? 이거는 가격은 정해져 있고 Q 요건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요게 이제 총 비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얼마짜리 몇 개 생산했어? 이게 총 수입.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가, 비용, 총 비용 이렇게 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만 우선 보시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기업은 제품을 얼마에 팔 수 있는가? 그 열쇠가 바로 시장 가격이다. 요 가격이 이제 얼마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긴 할 거지만 얼마 생산했어? 최적 생산했어? 얘도 주어졌습니다. 얘도 주어졌어요. 최적 생산하기 위한 최적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럼 이제 요 가격만 알게 되면은 그 이윤의 값을 구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 비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팔 수 없는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시장 덕분에 생산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되면 제품 하나당 비용인 거와 더 비싸게 판매하면 뭔가 이윤이 증가하니까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가격 같은 것들은 어떻게 결정되냐? P의 결정 이게 중요한 건데 결정은 시장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장 마켓 스트럭처라고 해요.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이렇게 되는 시장은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결정되면 그거를 개별 기업은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수능 보는 거랑 비슷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몇 점 받았잖아. 그럼 이게 다른 학우들이 얼마나 받는가 그 한 4, 50만 명 시험 봤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얼마가 되는가 뭐 그게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옆에 친구들, 학우들 뭐 이렇게 막 뭐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뭐 크게 성적이 이렇게 등수가 전국 등수가 막 확 변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참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많아서 개별 기업은 시장 내에서 말 그대로 개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뭐 몇 주 산다 해서 삼성전자가 막 타격을 입어서 주가가 요동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개미, 뭐 우리가 그냥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를 자,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자사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막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를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여기다가 더 비싸게 팔래, 싸게 팔래 이렇게. 자, 그 다음 줄에도 있네. 모든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표시할 수 없고요. 거기 보시면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는 게 고딕은 아닌데 굵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게 동일 제품이잖아. 똑같은 완전 대체되는 상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면 다른 데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가격 순응자라는 거 찾았습니까? 가격 순응자, 수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극단적인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고 있어요. 독점이라는 것은 모노폴리에서 기업이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기업이 한 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기업이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그래서 가격을 설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독점에서는요.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 몸에는 무해해. 근데 갑자기 머리가 금색깔로 변해.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 음료수나 먹고 머리 금색깔로 할까? 그러면 이게 한 잔 마시면 금색깔로 변하고 뭐 회색깔, 퍼플 색깔, 뭐 보라 색깔 다 변하는 그런 음료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다른 경쟁 기업은 없어. 그럼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독점에서 볼 건데 그렇다 해서 가격을 뭐 그 음료수를 막 10억 원에 매기면 소비자들 살 사람들은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얼마까지 해야지 소비자들이 그래도 구입을 하면서 나의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싸게 하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아무튼 적정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독점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 순응자라는 것은 자,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그 중요한 건데요. 위에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선정했어. 그럼 여기 생산량 이렇게 있으면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P고 이게 D라고 할게요. 개별 기업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지닌 어차피 다 기업은 똑같은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끄집어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격이 만약에 100원 하면은 1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뜻이야. 완전 탄력적이야. 만약에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100원에 받고 있는데 내가 110원 가격을 올렸다? 아무도 우리한테 물건을 사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90원으로 깎아서 판다? 그럴 필요 없어. 소비자들도 전부 다 100원이면 살 사람들 다 사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데요? 여기 시장 전체 마켓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봤던 시장의 수요 공급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자 Q라고 할까요? 여기서 가격이 이제 결정돼. 그래서 수요 공급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문자 Q는 만약에 1000만 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은 몇 개씩 생산합니까? 우리가 다시 볼 건데 이게 MC가 지나가는 거에서 최적 생산을 하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1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개 있는 한강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물 한 컵을 넣고 빼고 한다 해서 뭐 한강물에 뭐 수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요게 얼마 결정되면 개별 기업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만약에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할 건데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막 증가한다 할게.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A에서 B로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 전체 생산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여기서 150원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개별 기업은 그냥 시장에서 굳이 내가 150원에 다 물건을 팔 수 있고 시장에서 150원으로 정해졌으니까 이걸 가격 순응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럼 150원으로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150원. 그래서 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연결해 볼 겁니다. 자, 독점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 수용자, 가격 순응자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수평 이거고요.
그리고 앞에 맨 마지막 째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돼요. 근데 독점인 경우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의미를 나타냅니까 하면 사실은 요걸 나눌 필요가 없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무수히 많은 존재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이거는 수요가 자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잖아요. 이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가 뭡니까 하면 내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잖아.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A에서 B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격 설정자다. 독점 기업은 요 얘기는 임플리케이션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개별 기업이 나타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수요 곡선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수평이냐 우하향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75페이지 거기 그림 잘 보시고 위에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요게 또 이제 정해지는 거야. 독점일 때는 이게 이제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뒤에 독점에서 보면 석유 수출 국가들이 오페크라 해가지고 독점처럼 행동하는 거야. 일부러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거야. 담합을 하는 거지. 카르텔이라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유가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담합을 한다, 카르텔을 한다. 이거는 독점 기업 같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요. 짜고 치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뭐가 나쁜데? 걔네들은 이득이지 기업은.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막대해지니까 우리 경제학은 경영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이윤극대 이건데 경제는 전체 이제 나라 전체 후생,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기업이 행복해졌는데 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지면 이거는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P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밑에 봅시다. 총수임. 자,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고 한계 수입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살짝 보시면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P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0Q 이렇게 되겠죠. 평균 수입 볼까요? 평균 이거는 총 나타내는 그 값을 Q로 나눠주는 거야. 이걸 Q로 나누면 P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100Q가 총 수입인데 Q로 나누면 100 이렇게 될 거야. 한계 볼게요. 한계 용어 정리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뒤로 가서 이제 경제학이 좀 약간 이게 책을 읽는 속도나 글이 안 읽히게 되면 용어가 빨리빨리 좀 처음엔 안 돼서 그래요. 자, Q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변하니 그건데 미분하는 거죠. 요거 고정돼 있으니까 미분하면 100. 그러니까 P가 되고 P가 변하는 수가 아니야. 상수로 고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윤이라는 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이윤입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살짝 이렇게 볼까? 여기다 그래프를 볼까요? 우리 책에는 요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조금 한 단계 그 다음 그림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 근데 그 전 단계 그래프를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TR이라는 게 어떻게 돼? PQ 이렇게 됐잖아. Q가 빵이면 TR이 빵이고 요 P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Y는 AX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 TR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은 P, Q 이렇게 되겠죠. 요 각도가 이제 P야. 이렇게 P.
그래서 만약에 얘가 P가 100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살짝 여러분 앞에 얘기한 것처럼 P가 만약에 이쪽에서 증가했다 할게. P가 상승하면 아까 100에서 200으로 상승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100Q였었는데 200Q 하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P1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TR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뭐 별거 없어요.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니까. 아무튼 시장에서 결정된 요 P에 따라서 기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요거 말고요. TC를 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TC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TC를 Q가 있고 TC 표현을 해요. 자, 고정비용이 있다라고 한번 할게. 고정비용이 있으면 여기서 시작하고요. 고정비용이 없으면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살짝 여기서 시작한다 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S라인 형태가 생산이고요. 비용은 S라인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T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점점점 TC를 둘로 구분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 Q0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총 비용이 여기잖아요. 이게 TC야. 그 중에서 요게 뭐야? TFC 고정비용, 요게 TVC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뭐 별로 복잡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자, 이제 두 개를 합칠게. 처음에 합치면 좋긴 한데 어색할까봐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 합쳐서 여기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TC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R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TR 검정 색깔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TR과 TC가 같으니까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QA라 그럴까? QB라고 할까? 이때는 TR과 TC가 같으니까 여기다 이윤을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이윤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QA에서는 QB에서는 이윤이 빵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파이 이윤은 여기 볼게요. 요 파이 이윤은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이야. 근데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TR과 TC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빵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TR과 TC에서는 이윤이 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윤이 빵이고요. 여기도 이윤이 빵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QA랑 QB 사이에서는 여기 파란 색깔로 할게요. 이 높이가 이윤이야. 차이. 요거요. 이게 허공에서 막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요 높이가 바로 뭐냐면 주어진 생산량에서 이게 뭐 150이라고 할게. 150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TC가 이만큼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TR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의 크기는 요 높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이야. 여러분도 지금 현재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쫙 있다가 고등학교 지나서 현재가 여기 왔어. 지금 2023년 지금 현재 시점. 거기서 TR과 TC 요걸 나타내는 것이 이거는 생산을 더 늘렸을 때 가정한 앞으로 여러분들의 1년 후, 2년 후 뭐 그럴 때의 모습이야.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요 150개 생산했다 그러면 요것만 보여야 돼. 요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싹 다 의미가 없고 요 점 두 개만 사실은 딱 보여야 돼. 근데 딱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 올려다 보시니까 생산량 150개였을 때 올려다 보니까 TC보다는 TR이 더 크잖아. 그러면
TR이 TC보다 크면 당연히 EU는 0보다 커요. 그래서 EU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이윤을 그림을 표현하면 여기는 이윤이 빵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되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이윤의 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윤이 마이너스지. 왜냐면 빨간 색깔이 TC인데 TC가 TR보다 더 커요. 요거는 이윤이 오히려 0보다 작은 음의 이윤 또는 손실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손실의 크기네.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토탈 총 이걸로 살펴보지 않고요. 한 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176페이지 오른쪽 한번 보시면 저희가 Q가 되고요. 우선 첫 번째 TR은 이거잖아. 지금 본 것처럼 요 P가 TR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요 P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하고 똑같습니다. P가 MR이자 AR이자 이렇게 돼요. 그게 좀 처음 낯설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 요게 뭐라고요? MR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똑같네. 요게 MR이고 TR의 접선의 기울기 MR. 기울기가 얼마나 똑같다? 저기 P 아니면 100.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얘가 P, 얘가 MR, 얘가 AR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MC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거기에 뭐 AC도 있긴 한데 MC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점차 작아지다가 변곡점에서 제일 작고 다시 또 좀 커져요. 커지다가 다시 또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손실의 크기가 가장 거리가 먼 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 가장 요 평행으로 같을 때가 가장 거리가 멀어요. 여기도 언제가 가장 멉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할 때 두껍게 칠했어요. 가장 멀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점점점 여기가 이제 이윤이 극대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가장 멀 때 근데 여기선 빨간 색깔 손실이잖아. 그래서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손실이 가장 커지는 상황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다시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MC도 U자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MC가 이렇게 작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M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책에는 요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살짝 볼게요. 여기가 지금 내가 150개를 생산했어요. 여기가 지금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최적이야. 한 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Q가 지금 150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라는 게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 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아니 이 기업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개 수입이잖아. 추가적인 이득이 이렇게 좀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막대 그래프로 그릴게요. 이만큼이 총수입의 증가야. TR의 증가야. 생산량을 한 개 더 추가했으니까 Q가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우리 회사의 이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고요. 근데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보면은 이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비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이게 비용의 증가인데 TC의 증가인데 어떻게 돼요? TR의 증가보다 TC의 증가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생산량을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총 수입이 증가하는 크기가 총 비용의 증가하는 크기보다 더 커요. 그럼 거꾸로 됐죠. 총 비용의 증가하는 크기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이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더 추가하면 안 돼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 임으로 생산은 증가해서는 안 된다 알 수 있죠. 자, 여기라고 할게. 여기 뭐 140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시다. 그러면 살짝 생각해 보시면 생산을 하나 더 증가했어. 141개로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이 멀리서 볼 수 있게 그리려고 해서 하는데 이만큼이 총 수입이 증가하는 이득 아니겠습니까? 비용의 증가 크기는 어떻게 돼? 요만큼이잖아, 빨간 색깔. 그럼 빨간 색깔의 비용의 증가보다는 이득의 증가가 더 나은 거니까 이때는 생산을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증가시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요. 150개까지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이윤이 맥스가 되는 상황이고 위에 보면 TR과 TC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여기 TR과 TC가 같은 요 점이 바로 이윤 극대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 F라고 할까요? MC와 MR이 같아지는 점이지만 이때는 손실이 오히려 극대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생산을 더 증가시키면 비용의 증가보다 이득이 더 커지니까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는 MR이권 MC는 같지만 이윤 극대화를 나타내려면 여기 2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에 한번 보시면 176페이지 위에 첫 번째 단락에 P가 D랑 같고 MR과 같다. 그거 잘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 잘 보시고 밑에 그거를 이제 설명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표 찾았죠? 8-6식 Q가 0, 1, 2, 3, 4, 5, 6 이렇게 될 때 제일 끝에 8번 컬럼을 볼까요? 이유는 TR에서 T3를 빼는 건데 언제가 가장 극대됩니까? 거기 찾았습니까? 20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니까 MC가 10으로 똑같아질 때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윤이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극대, 극소 할 때는요. 저걸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놓으면 그게 극대가 되고 극소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산 정상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살펴봤을 때 이렇게 뭐 밥상을 머리에 이고 간다 그러면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산 정상에 가면 평평해지거든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평평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나오긴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우선 무시하세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요거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생산량 요거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윤 함수, 이윤 곡선을 그렸을 때 빵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파이가 TR, TC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식을 따라 쓸게요. TR을 Q로 미분하고 TC를 Q로 미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빵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야? 우리 앞에 생산 거기서 했었어요. 얘가 MR 이렇게 되고요. 한 개 수입. 이게 MR이 P랑 똑같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얘가 P랑 똑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C를 Q로 미분합니다. 요거를 MC 한 개 비용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MR 이꼴 MC에서가 이윤 극대화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언제나 한 개 원리를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2시간째 수업을 했어. 2시간째 수업을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요 시간에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 2023년
몇 월 며칠이죠? 11월 며칠이야?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시간을 보니까 7시 50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시간째 6시부터 2시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 지나간 거는 뭐라고? 매몰 비용처럼 지나간 버스니까 고려해서는 안 돼요. 끝. 타임머신 타고 다시 과거로 영화 보면 나오긴 하지만 과거로 가서 그때 그 시절로 가서 뭔가를 탁 변화시키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가끔 하는데 아니야. 현실에서는 이미 지나간 거고 우리는 요 미래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시간을 추가로 더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뭔가 즐거움과 뭐 그런 게 있겠지. 경작에 대한 즐거움과 깨달음과 요거. 그리고 이거에 따른 우리가 3시간째 수업 들으니까 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밖에 보니까 깜깜한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MR이 크면 치르는 대가보다 MR이 크면 요거 어떻게 1시간 추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해 가시죠? 이게 선택의 원리라고. 만약에 1시간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MR보다 MC가 더 큰 거야. 어떤 친구분은 어제 무슨 뭐 밤을 새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분 있으면 그만 듣고 가도 된다니까. 그러면 영상이 녹화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잘 되긴 하더라고. 그래서 1시간을 추가할까?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O!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1시간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큰 거니까 스톱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언제가 이제 최적입니까 하면 요게 크게 되면은 계속 추가하다가 언제까지 MR과 조금씩 하는 거지. 우리가 뭐 1분당 뭐 10분당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요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총 토탈 그 개념으로 봐서 저기가 이게 갭이 가장 크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요 안에서 활동하니까 이 숲이 보이듯이 다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다 뭐 가끔 부모님들이 잔소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부모님들이 벌써 이걸 그림을 대충 아니까 뭔가 잔소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 물론 이제 부모님 말도 틀릴 수 있지. 시간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그 순간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MR과 MC가 같아질 때 그래서 이게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MC가 커질 것 같으면 그때 스톱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가 밑에 8-6 거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천천히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뒤에 178페이지 뭐 수치로 얘기했는데 그냥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데 칠판에 말씀드린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급 곡선과 관련한 거는 우리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거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할 건데 챕터 9장 있잖아요. 장기의 생산 비용과 생산량 이거는 그냥 용어 정리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극대화 나타내는 한계 원리 이것 좀 잘 보시고 책에는 요 그림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냥 요 그림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하는데 요 그림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거야. 근데 요 그림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